영문도 모르고 보통 영문학과에 들어가니까요. 한 2, 3학년 정도 되니까 모두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그 어학을 잘해도 문학을 못하겠지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를 쓰는 친구가 가장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시를 다른 친구한테 전달하는 친구가 가장 괜찮았던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96년경에 군대를 가고 그 98년경에 데려왔더니 IMF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좀 구해보려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갔던 곳이 개인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요 근처였는데요. 아 정말 알바는 못하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더 찾아보니까 겨우 그 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어느 날 둘러보니까 제 주변에 그 친구들도 없고 선배들, 후배들도 다 이렇게 하늘곳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뭐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저의 작은 실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저희의 얘기를 왜 실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업 혹은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제가 롤모델이었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상당히 뚱뚱하고 게으른 선배였는데 본인이 항상 다니는 길을 항상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배였어요. 그 선배와 함께 골목을 가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 말을 던지더라고요. 대구 약정골목 주변이었고 그래서 상구야 여기가 3대째 약을 팔고 있는 곳이야 라고 던졌는데 저 말을 제가 지나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선하게 들렸고요. 보통 우리가 3대째 정도 된다면 한 대가 30년이라면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100년 전의 이야기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근세 혹은 근대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역사의 범위 안에 들 텐데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역사가 왜 역사책에 있지 않고 도시에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거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역사를 배울 게 아니라 도시에서 역사를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정골목 주변에 도시를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2001년경이었고 지금으로 14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시작했던 일을 아직도 마치고 있지 못하고 지금도 이 일이 저의 직업이 되고 잡이 되고 저의 활동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랑 같이 했던 대학생들, 저는 이제 대학 졸업 예정이었고 후배들인데요. 그 친구들 같이 활동했던 영상을 제가 최근에 좀 찾게 되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프로젝트 이름은 대구 문화지도였고요. 대구 도심부에 형성되어 있는 오래된 도시가 저희들한테 너무너무 멋져 보였어요. 여기 있는 종로에 있는 화로협회인데요. 알고 봤더니 진골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의 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상돈 고택의 옛날 모습이고요. 네, 저 멀리 보이는 집이 이상화 시인 고택인데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다면서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옛날 유명하신 분들의 집을 만나는 순간이 상당히 좀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생들이었고 도시를 보는 전공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도시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남아있는 궤적들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점점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집이 눈에 보기에는 기와가 보이는데 그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옛날 구암서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가 2001년경이었는데 제가 한 시민을 만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 집안에 종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니 21세기에 종의 신분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선했고 과연 이런 것들이 대구와 좀 관련이 있는 걸까?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다성서식 집안에서 나오는 얘기와는 전혀 달라요. 이 종의 신분으로서 목격해온 서시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기는 그 제일 요즘 자리에 있는 거북바위라는 곳인데요. 네, 당시에 저희랑 같이 함께 했던 재학생들인데, 이 대구 군대골목이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친구들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시작했다는 게 참 멋진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도시 계획이나 혹은 건축 혹은 인류학처럼 도시를 보는 체계적인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이렇게 신선하게 보려고 했던 시도, 그런 시도들이 참 즐거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 좀 젊은 사람은 시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취업할 곳이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시는 이 도내 지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도내 지도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시기를 가지면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0일 정도 도시를 다니면서 지도를 그렸더니 그 지도를 달라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할 정도로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게 된 아이러니인데요. 저희가 그린 지도가 그 지도에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도를 내게 되면 그 다음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지도를 보고 시민들은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찾기를 하시는 걸 보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참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이런 것들이 지도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나비의 반쪽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찍게 되면 나비가 완성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반을 그렸는데 나머지는 그 지도를 본 시민들이 그림을 완성해 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저희들은 지도에 몰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당신이 그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그 대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마치지 않고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골목을 걷는 어떤 활동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걸으면서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저희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 시민 한 1% 정도를 이 근대골목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이 이 골목 투어를 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봤던 도시와 조금 다른 도시가 보이더라,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향들을 줬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랑 함께 걸었던 이 속도, 그러니까 도시를 즐겼던 속도, 이 속도가 참 중요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01번부터 08번까지 지역을 당시에는 백년사 골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한국관광의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이병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걷기라고 하는 언어로만 해도 가능한 거대한 이야기책이다라는 말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들의 생각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이게 A 지점에서 이제 B 지점으로 가는 걷기 운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3대째 약을 팔고 있고 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는 종이를 팔고 있는 것도 3대째 팔고 있어. 그 이유를 아세요? 라고 물으면 너무너무 신선해 하시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근대골목에 오시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의 선배지만 저는 청자였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어떤 루프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대구 군대골목을 만들어 온 힘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의 지역사나 향토사를 만날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요. 이 근대골목에서 이 청년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의 장소적 거처를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 작업들이 지금 현재 근대골목의 큰 방향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시민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구에 대한 기억, 대구에 대한 어떤 정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손을 들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인파워 더 피플, 결국 시민들의 대구, 시민들이 기억하는 대구에 저희가 좀 힘을 불어넣어 준 게 아닌가. 그런 정의들을 하면서 활동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골목 투어 혹은 골목 가이드 혹은 골목 해설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분이 너네들이 한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었어. 왜냐하면 요즘에는 단어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가 잘 없는데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일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고쳐보거나 혹은 이름이 없는 곳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거나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조합하거나 재구성을 하는 이런 도시의 활동들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07년경에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이 신택매지를 리뷰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병희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계 많은 창조도시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 대구는 정말 특이한 경우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것들, 기억과 관련된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창의력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 대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당시에 저희는 그 도시를 이해하는 전공적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방식은 저희가 그릴 수 있는 지도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리고 도시에 남아있는 궤적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초반에는 대부분은 이 아이들이 도시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근대골목에 오시면 이 관광하는 분들보다는 좀 도시를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장 주도한 방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도 그리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들이 기억하는 도시는 우리가 알아왔던 그것과 많이 좀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동서남북으로 도시를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약자골목은 동서남북으로 앉혀놓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밑지도를 그려서 시민들 증언을 받으러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지도를 이렇게 한참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이제 지도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어떻게 돌리시냐면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시민들은 저마다 도시를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 정말 주관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체계 없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양령시를 양령시의 입구로부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앉아져 있는 양령시는 이 양령시가 입구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이런 방식의 지도는 양령시가 입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헌이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이 시민들 기억 정보 혹은 기억 체계 이런 것들을 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지 않았던 시대의 지도들을 번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구역 오른쪽에 향교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향교가 있는 위치와 다릅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구나 라고 하는 사고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런 지도들을 번역하면서 알게 됐고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 북송로 지도를 그리면서인데요. 북송로는 일제강점기 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 하나의 지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고고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요. 자네 그 조선시대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라고 저한테 그 선문답처럼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책에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물어버렸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선시대에는 1m 밑에 있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뚫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지층 밑에 그 1m 밑에 조선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는 어디 있을까? 라고 국성로를 발굴을 해보니 20cm, 3cm만 파들어가도 일제강점기 때 기초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퀘션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2014년경에 그 북성로에 아스팔트 탑박이 공사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저 아스팔트를 뒤집는다면 만약 20cm만 내려간다면 읍성이 허물어졌을 시기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두를 두고 있었는데 2014년에 땅을 발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성돌들이 무더기로 정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많을 때 도시의 정보가 많을 때 이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갈지 저희가 그 기준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켜가 쌓여있는 곳이 도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시간의 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인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과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선시대가 시작했던 이 600년 전의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1m의 먼지가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의 켜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도시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 그리는 작업들을 시공간, 도시는 시공간의 지층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경상 감형 지도를 집중적으로 그려왔고요. 연도별로 저희가 정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지도들을 계속 개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통합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면서 일제혁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상감형에 있었던 중요한 공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의 GPS 측량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가 추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송에 남아있는 그 근대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이 근대 건축물들이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저희가 500의 건물들을 기록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북송로의 새로운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화재청도 할 수 없는 그 시민들이 근대 건축물을 직접 사서 이걸 소유해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시민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리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실험은 어떤 종류의 실험인지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장소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증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 도시의 장소가 쉽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속의 경영들을 보면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미팅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어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대골목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바로 그런 장소들을 지키는 건데요. 그 장소에 어떻게 영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리스본으로 가는 그 야간 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저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대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작가는 두 가지 명제를 던집니다. 어떤 명제냐면 우리가 장소를 떠날 때 우리가 가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 머문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던집니다.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졸업했던 초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졸업하셨던 초등학교 가보셨죠?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학교가 작아졌나요? 선생님이 작아졌나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은 선생님이 졸업하신 학교에 가셨을 때 느끼는 그 감흥은 우리 옆에 있는 그 총장님이 가시면 아마 그 느낌 안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드린 이 명제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작가는 두 번째 명제를 던집니다.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안의 물건들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강금현 선생님께서 그 초등학교에 갔을 때
느낀 감흥들이 다시 갔을 때 찾은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어느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간다는 것이다. 저는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이 도시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괜찮은 이유들 중에 저는 장소들을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장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만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정서, 그리고 도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지켜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